그럼 대표는 외향적인 사람들이 많겠네요. 막 연기도 해야 되고 막. 그냥 재밌게 말씀드리면 전 되게 대표님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럼 스타트업마다 그 잘 되는 특징이 있고 뭐 망하는 특징이 있나 뭐 이런 것들이 보이나요? 그러니까 딱 보셨을 때 여긴 잘 될 것 같다라는 거의 특징. 그래 뭐 그런 조건 뭐 세네 개, 뭐 안 되는 스타트업의 특징 세네 개 뭐 한번. 실질적으로 관상 같은 걸 보거든요. 이제. 그래. 맞아. 관상도 오는데 학벌을 안 보겠는 거. 저희가 좀 꺼리는 그런 케이스로 이제 재밌게만 말씀드리면 풀 세트의 정장을 차려입고 투자 미팅을 나오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오, 변호사인데? 회계사. 경험이 굉장히 좋지 왜 않았어요. 그래요? 두 번째는 이것도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데 야! 문과도 살만해. 진짜 네, 안녕하세요. 문살만의 하진기 변호사. 신경철 회계사. 신원철 노무사입니다. 저번 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현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죠. 적자 상황, 아주 심한 적자 상황인데 마이너스 1,300이 이제 그동안의 지출이고 수입은 한 10만 원 정도 이제 한 달간. 네, 그래서 이제 추가 출자가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이제 저희가 조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문살러드님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채널이 이제 좀 생존을 할 수 있을지 좀 이런 방안도 좀 댓글로 좀 달려주시고 앞 광고를 한번 모집에 나서봐야 될 것 같아요. 앞광고가 뭐죠? 그러니까 이제 뒷광고의 반대로 그냥 대놓고 대놓고 맞겠다? 네, 대놓고 하겠다. 그래서 중간에 하든 뭐 위에 잠깐 띄워드리게 저희가 좀 많이 조사를 해보고 있거든요. 저희 시청층이 남자가 75%, 여자가 25%이고 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30대 이렇게 많이 분포돼 있고 또 뭐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또 직장인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광고주분들께서 혹시나 생각이 있으시면 여기 메일로 안 보낼까 합니다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존해야죠. 저희가 뭐 그럼요. 출자를 하긴 하겠지만 또 이렇게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네. 자, 오늘은 저희가 VC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 분을 모셨어요. 이게 뭐 어떤 직업인지 되게 생소한데 좀 알고 계세요? VC? 스타트업을 컨택해서 네. 투자하고 인중에 이제 그 투자금을 회수하는 이런 업무들을 주로 그렇죠. 하는. 예, 좋게 말하면 이런 거고 이제 안 좋게 말하면은 대성 싶은 애들 이렇게 투자해서 딱 빼먹는다. 이런 이제 이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고개를 끄덕이네. 근데 어쨌든 이런 VC들이 이제 생태계를 돌아가게 하는 거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VC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고 생활은 어떠한지 이런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누구시죠? 김활 심사역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현재 지금 VC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 김환이라고 합니다. 네, 저번에 뵀을 때에 비해 얼굴이 많이 빠졌어요. 살이 많이 한 10kg 빠진 것 같은데? 7, 8kg? 네, 맞아요. 네. 올해 좀 다시 살이 찌고 있습니다. 10년 뒤에 친구가 온 것 같아.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네. 일하신 지 이제 3년째 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2019년, 네. 20년, 21, 22년. 이제 4년 차. 그 전에는 어디서 일하셨어요? 그 전에는 제가 전문연구원이라고 해가지고 석사하고 나서 네. 병역 특례 업체에서 이제 일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대체 복무를 하고 끝나자마자 이제 VC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병역 대체를 했다는 거는 뭐 공대 나오신 건가요? 네, 맞아요. 어디 나오셨죠? 저는 그 연대 기계공학과. 연대 기계공학과. 취업에 거기서 학사 석사시고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업계로 갔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과네? 우리 적과의 동침도 하니까 게다가 연대네? 공부를 열심히 안 하셨나요? 열심히 고생해야겠네. 한번 이제 탈탈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VC에 하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되세요? 어쩌다 그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전문연구원을 처음에 이제 서울대 교수님이 차린 벤처 회사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때 제가 연봉이 한 2,800만 원이었어요. 네. 제가 그때 맡았던 프로젝트가 연에 한 회사에 4억 정도를 벌어다 주는 거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왜 회사는 4억을 가져가고 직장인은 2,800만 원을 가져가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죠. 이게 이제 근로자의 생각이. 내가 사업을 벌어. 그죠, 씩 그죠. 썼어 내가. 9시 출근하고 퇴근하니까 회사의 주인이 이렇게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이제 처음으로 공대생이 회사의 구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됐고 회사의 주인이 되는 방법이 뭘까 하다 보니까 이제 차리거나 투자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성향에 맞는 게 투자여가지고 이제 기술과 투자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니 벤처 캐피털이 나와서 이제 그쪽으로 진로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근데 성향이 투자란 말은 뭐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는 방식이 이제 네. 올인 전략이 있고 네. 포트폴리오 전략이 있는데 이제 투자도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 있고 이제 한 20개 30개 뿌려가지고 포트폴리오 투자하는 분도 계신데 저 인생 자체가 조금은 포트폴리오 전략에 굉장히 타고났다. 그래서 이제 투자나 아니면 업이나 선택해 봤을 때 이제 VC 업이 저랑 잘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창업이나 개업은 이제 인생을 네, 걸고 맞아요. 해야 맞아요. 되는 거니까 그거는 다 올인하신 분들 네, 계시고. 올해는 거지만 리스크가 좀 있는데 네, 맞아요. 포트폴리오를 해서 내가 균형 있게 해서 투자하는 네, 게 더 맞겠다. 제 친한 고경 친구들 중에 한 친구는 뭐 창업에서 대박이 났는데 한 친구는 또 사모펀드에 들어가가지고 그 친구도 뭐 연봉이 한 3, 4억 되더라고요. 그 친구 말이랑 똑같네요. 자기는 네. 투자로 가겠다.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럼 기계공학 나오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이렇게 VC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제가 진입할 때가 이제 19년도였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현대기아차 자동차 상황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됐죠. 그때까지는 되게 좋았었는데 갑자기 19년 20년도부터가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기계공학과 학생들을 뽑지 않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기계공학과 갈 수 있는 최고 진로가 어떻게 보면 현기차 쪽인데 이제 자동차 산업 자체 패러다임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는 더 이상 길이 없겠다라는 게 싶었고 현재는 기계공학과나 다른 공대 출신의 신청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진입할 당시에는 공대 출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심사역은 공대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공대가 한 반 정도 되고요. 50%요? 네, VC들 중에? 네, 문과가 한 반 정도 그래요? 됩니다. 공대 절반, 그리고 나머지 통틀어서 문과. 네네. 문과는 뭐 경영대? 일반적인 문과분들은 이제 거치는 산업계가 컨설팅, IB, 증권사 이쪽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쉽게 진입을 하시고요. 공대 출신 분들은 이제 개발자, 연구원에서 조금 프로덕트나 개발에서 실질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셨던 분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과에서는 주로 어디에서 거치다가 많이 오네요. 신입직원을 뽑는다기보다는 증권사에 있거나 네. IB 경영 있거나 전략하거나 네, 이런 사람들이 많죠. 네, 19년, 20년도에 네. 그 하이퍼 커넥트가 이제 매치그룹에 인수가 되고 뭐 배달의 민족이 이제 또 인수가 되고 쿠팡이 상장되면서 이 VC 업계에 돈이 확 몰렸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과나 이과나 한 3에서 5년의 경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진입을 했었는데 돈이 많이 몰린 이후에는 아예 좀 똘똘한 신입을 뽑아가지고 막 쓰고 키우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문과나 이과나 신입 사원들도 뽑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은 약간 IB처럼 되게 좀 학벌 좋고 다 그런 인재들이 많이 가긴 하겠네요. 뭐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네,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연봉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엘리트들만 모이니까. 어떠세요? 네, 업계 평균으로 뭐 시작할 때 그러면 뭐. 처음 딱 들어갔을 때 이제 총 경력 3년 차, 그 신입 심사역인 경우에는 한 4천에서 5천, 그 다음이 이제 5천에서 7천, 그 다음에 7천에서 1억,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이제 계속 3, 4년 차가 직급이 올라가는 직급이 거죠. 올라가는 예. 거죠. 그래서 뭐 일반 심사역, 그다음 뭐 책임 심사역, 그다음 뭐 이제 그 윗급. 1억 정도는 하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한 8에서 10년 차. 4에서 10년 차? 인데 이것도 하우스마다 다른 게 탑 티어 하우스, 네. 탑 5 안에 드는 정도는 3년 차에서 5년 차도 한 1억 정도는 받는다고 듣긴 했는데 그게 기본급이신 거죠? 그냥 기본급이니까 나누기 12 하면은 월급으로 떨어지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이제 네, 맞아요, VC가 맞아요. 투자해서 받는 맞아요. 상여. 맞아요. 맞아. 근데 VC는 기본급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 딱 넣어가지고 대박 나면은 막 엄청나게 받잖아요. 근데 이게 다만 이게 그 VC 업의 네. 특성상 특성상, 이제 펀드 만기가 되어야 되는데 네, 그 네. 만기가 기간이 7년 정도가 네, 되어 네. 그래서 이제 펀드가 계속 만들어져 있던 좀 오래된 회사에 가게 되면 이제 들어갈 때부터 펀드가 만기가 되니까 이제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구조인데 내가 이제 들어가도 기존에 있던 펀드 펀드 있구나. 만기도 받아요? 네네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자기 성과에 비례하는 게 아닌 이제 회사 자체에서 프로핏 셰어링 개념으로 이제 성과를 나눠준다라는 개념인 거고 이제 일반적으로 VC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5년에서 7년 정도는 이제 있으면 펀드 만기가 도래하니까 그때 자기 성과에 따라서 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 수익 구조, 인센티브 구조 설명드리면 만약에 100억짜리 펀드를 만들어서 저희가 200억의 수익을 벌어다 주면 돈의 주인들에게 100억 원을 돌려주고 돌려주고. 남은 100억 원에서 네. 80%가 돈의 주인들한테 가고요. 그래서 80억은 돈 주인, 그리고 20%는 이걸 불린 운용사가 가져가고 네. 남은 20% 중에 다시 반을 회사, 그리고 반을 운용역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운영력들이 10% 가져가요? 네, 그러면 그러면 10억이네? 네. 5명에서 10억 낳는 거네. 10억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제
100억짜리 펀드 기준인 거니까 이게 곱하 뭐 10,000억짜리다 뭐 몇천억짜리다 하면 100억은 작은 펀드잖아요. 소형 펀드죠. 소형 펀드죠. 네. 보통 얼마 정도? 보통 보통 일반적으로 VC가 굴리는 게 300억에서 500억짜리 펀드인데 이게 네. 거의 매년마다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 VC 분들이랑 이제 일 전화도 많이 하고 했는데 여기는 300억 이렇게 말 안 해. 300개. 이렇게 말을 하죠. 아 300억, 300개? 네, 100개, 뭐 10개만 보내죠. 뭐 10개짜리 작은데 뭐 5개짜리 뭐 이렇게. 오 있어 보인다 있어 네. 보인다. 영어도 엄청 많이 쓰는데 거기는 5개, 10개 이러더라고. 보통 한 300억 하면은 아까 말씀대로 하면 한 30억이 운영사한테 떨어지는 거고. 네네. 그 5명이서 30억 나눠 갖는 거네요. 네, 만약 40억이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헤드가 몇 프로 가져가고 대충 그래요. 그것도 이제 잘 회사마다 안 다르긴 알려주나?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섞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가중 평균을 때리긴 하거든요. 성과에서 나온 금액에 자기들이 이제 성과 7을 곱해가지고 돈을 번 만큼 가져가게 돼요. 총 번 금액 곱하기 100분의 내 성과만큼. 우리 막 문과라고 막 맘대로 막 아니요, 말하면 안 돼요. 다 알아듣습니다. 그 성과를 네. 누가 배분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장님. 이제 회사 입장에서. 하지만 저희도 어떻게 변호사 사무실이나 아니면 진짜 다른 분들의 구조는 모르지만 그 파트너 변호사가 있고 파트너 변호사가 사실은 회사를 굴러가게 하는 구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이 VC도 회사의 경영자가 회사를 굴린다기보다는 그 밑에 있는 대표 펀드 매니저가 있어요. 그 대표 펀드 매니저가 펀드의 운용을 총괄 담당을 하고 있고 이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펀드의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사가 가져가는 몫은 회사의 경영진이 배분을 하는 거고요. 운용력한테 가져가는 몫은 대표 펀드 매니저가 이제 운용력들한테 배분하는 구조예요. 그럼 몇 대 몇으로 나눠요? 보통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가중 평균으로 때리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예쁜 놈한테 더 주죠. 그러면 뭐 최소 그래도 10%는 가져가나요? 5명 있으면? 펀드 매니저의 마음이긴 한데 숫자로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하우스 경우에는 그 정도는 가져갈 수 있겠죠, 최소한. 근데 대표한테 이렇게 많이 달려있으면 술자리 엄청 가셔야겠네. 예뻐 보여야 돼. 네, 예뻐 보여야 되니까. 만기 직전에 막 가가지고 갑자기 갑자기 네. 선물. 이런 쩐주들은 네네네. 저희도 막 넣을 수 있어요? 개인들도? 큰 펀드를 라는 그 입장에서는 저희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사모펀드 49인 49인 이하에서 우리 같은 애들 안 받아줘. 의사들 돈만 받아줘. 뭐 100억 나누기 49명 하면 이제 뭐 그래도 최소 부자에 대한 금액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대충 계산이 되시는 게 최소. 이미 이름난 부자들한테만 컨택을 하겠네. 돈 가져가면 받아주기는 해요. 약간 유명한 부자야 받아주는 거야. 여러분들도 볼 수 있으니까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이라고 해서 이제 조합을 만드는 벤처 투자 조합도 네. 있고 뭐 신기사 조합도 있는데 개인 투자 조합이라서 조금 소규모 금액으로 투자 조합을 만드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운영하는 회사를 이제 보통 엑셀러레이터라고 하고 있고 거기서는 이제 개인들의 돈을 모아서 하기도 합니다. 저도 친구들 보니까 돈 좀 본 친구들끼리 그 투자 조합을 만들어요, 친구들끼리. 그래서 이 조합을 만들어 갖고, 왜냐면 예를 들어 하진규가 들어가면은 너 투자자 누구야? 그럼 하진규 이러면 이제 없어 보니까. 예를 들어 뭐뭐 펀드 1호, 뭐 우리 투자 펀드 1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더라고. 문살만 펀드 1호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뭐 조합 이름 길게 붙잖아요. 뭐 이렇게 붙으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걔는 잘 안 받아줘. 그리고 투자금도 분배되니까 부담도 훨씬 덜 하고. 아 그래도 세금에 네 맞아. 3천만 원인가까지가 세금이 되죠. 아마도 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심사위원이시니까 네. 딱 평가를 하시면서 이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다 싶으면 내가 한번 대표가 돼서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경우가 없나요? 심사위원.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보통 VC 심사역을 하게 되면 뿌듯해. 이거 잘했어요 쓰고 있어 잘했어요. 보통 한 3가지 정도의 엑시트 플랜을 짜요 심사역들이.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투자한 회사에 C레벨로 가서 내가 일을 해야겠다. C레벨? 네, C레벨이라고 하면 CFO. 저희가 이제 CSO나 CFO로 가서 상장이나 뭐 투자나 뭐 엑시까지 시켜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전문 경영인으로 이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세 번째는 이제 뭐 저처럼 이 VC를 평생 업으로 이제 삼아서 뭐 추후엔 자기 회사를 차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아까 질문 주셨던 뭐야 평생 업으로 살다가 자기 회사는 다른 이야기인데? 업은 업이니까 업은 업이니까. 변호사 업을 하시면서 네. 본인 걸 하시는 것처럼 VC 업을 하면서 VC를 따로 만드는 네, 만드는 창업이구나. 그러니까 보통 이제 VC 심사역들의 목표 중에 하나죠. 투자할 때 어떻게 해요? 감으로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뭐 정량적 판단
뭐 이렇게 지표를 보고 하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네. 제가 있던 데에서는 대표님 보실 수도 있지만 대표님의 감이 되게 뛰어났고 중요했어. 아, 동물적 감각. 네, 감각, 동물적 감각이나 이런 걸로 투자를 하신 경우가 많았는데 어떤가요? 뭐 시드 라운드나 시리즈 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회계상 볼 수 있는 자료나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투자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대표님을 바라보는 심사역과 그 투자 의사결정권자들의 감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 영향을 끼치게 초반에는 되고 그렇겠죠. 시리즈 B나 C의 레이트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회계상 판단할 수 있는 재무적 지표들도 있기 때문에 증권사 스몰캡 애널리스트가 분석하듯이 저희도 이제 회계상 지표를 분석을 하고 투자 의사결정하는 편입니다. 근데 초기 단계에서 이제 제가 보기로는 초기가 재밌죠. 네, 초기 단계가 재밌고 그 구성원들 팀워크를 또 많이 보는데 네, 맞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 구성원들의 학교랑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럴 것 아, 같아요. 네. 약간 스탠포드, 뭐 미국 대학, 뭐 하버드 이런 팝빵도 하버드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미국 상위권 대학이나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서울대. 카이스트, 서울대, 뭐 연고대까지 아니 뭐 이렇게 좀 상위권 대학도 들어가고 뭐 공대. 뭔가 학벌로 인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에 많은 영향을 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네. 실제로 그렇죠. 아 뭐 구독자님들도 네. 소개팅 하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프로필 보시잖아요. 어. 그런 느낌 아닐까? 그런 느낌. 그 정도지 않을까? 그게 막 내가 프로필 좋은데 저 사람이랑 사귄다고 의사결정 바로 하진 않잖아요. 만나보고 3번 애프터도 해보고 그 다음에 만나지 않나. 아, 이걸 되게 잘 많이 비껴가시네. 그럼 스타트업마다 그 잘 되는 특징이 있고 뭐 망하는 특징이 있나 뭐 이런 것들이 보이나요? 그러니까 딱 보셨을 때 여긴 잘 될 것 같다라는 거의 특징. 그래 뭐 그런 조건 뭐 세네 개, 뭐 안 되는 스타트업의 특징 세네 개 뭐 한번. 재밌는 게 이제 시드 라운드다 보니 저희끼리 이제 하는 얘기니까 재밌게 이제 들으시면 시드 라운드에서 보통 이제 실질적으로 관상 같은 걸 보거든요. 그래. 맞아. 관상도 오는데 학벌을 안 보겠다고. 아니요, 전 맨손. 맨 얼굴, 네네. 화장 전에 관상. 화장 전에 그래서 보통 이제 안 좋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사실 케이스가 원체 많다 보니까 이분 딱 이런 분 만나면 저희가 좀 꺼리는 그런 케이스로 이제 재밌게만 말씀드리면 풀 세트의 정장을 차려입고 투자 미팅을 나오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오, 변호사인데? 회계사. 경험이 굉장히 좋지 왜 않았어요. 그래요, 그거는? 근데 그게 헤드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회사의 형태를 갖추다기보다는 이제 막 하나의 문제를 막 한두 명 혹은 뭐 5명에서 푸는 형태의 뭐 그 정도인데 갑자기 대표님께서 상장사 대표님 마냥 차려입고 오시고 막 머리 힘주고 오셨다라고 했을 경우에 또 자기들은 그렇고 가면서. 저희도 근데 굉장히 편한 복장. 아, 그래요? 저희는 정장을 입는 회사가 손에 꼽습니다. 네. 사모펀드는 다. 그래서 실속이 없어 보이는 거니까 그 네. 탄탄한 내부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걸로 뭔가 네, 맞아요. 투자를 맞아요. 받을 맞아요. 수 있는 1번 정장 그리고 맞아요. 또. 겉으로 보이는 게 그런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것도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데 아는 사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얘기가 나 누구 친구야? 맞아. 내가 이거는 배워야겠다. 이거는 안 해야겠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람 볼 때도 맞아요. 뭐 이렇게 맞아요. 봤을 때 진짜 막 겉으로만 뺀지를 하고 또 나 누구 친구다 자기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 막상 그 사람은 실속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게 이제 이게 두 개고 네.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 뭐 이거면 얘는 좋은 포인트를 준다 이런 거 있어요?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되게 그 진정성이 느껴지는 대표님을 그런 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되게 다양하겠지만 그 사업하고자 하는 그 이유에 굉장히 진심인 분들.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진심이 느껴지나요? 라고 한다면 저희 관심이 감이 거죠. 감을 보는 거죠. 감. 네.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돈 벌려는 게 목적이어도 포장을 하면은 막 다 갖다 붙일 수 있잖아. 연기할 수 있죠. 막 글썽글썽이면서 막 돈의 진심인 분도 저는 되게 좋다고 봐요. 돈 자체의 진심. 네, 차라리 돈의 진심이든 아니면 나의 명예의 진심이든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어서 이걸 꼭 해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 이런 시각 너무 좋은 것 같아. 네. 돈의 진심인 것도 진심인 거야. 실은. 네, 맞아요. 네. 그런 좋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막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사례랑 겹치면 이제 꾸미는 분들이 계신 거죠. 알고 보니 저 사람은 얘기를 들어보니 돈의 진심인 건데 돈 미세인 건데 갑자기 막 세상을 위해서라든가 사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꾸민 말들이니까 거기 속에 있는 저 사람 돈인데 왜 거짓말을 말할까? 라는 거가 이제 저가 알게 되면 굉장히 이제
멀리하게 됩니다. 아 그렇게 사람 진짜 많이 보면은 아, 네. 보이게. 사람 속이 다 보이겠네. 아니 보이죠. 갑자기 연락하시죠. 단추 장난. 제가 문살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살만의 진심이네요. 상장은 이제 막 트레이딩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냥 묻어두고 가는 거죠. 묻어두고 이제 몇 년 뒤에 오를 거야라는. 아 근데 아까 이렇게 대표의 뭐 진심을 많이 봐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표는 외향적인 사람들이 많겠네요. 막 연기도 해야 되고 막. 그냥 재밌게 말씀드리면 전 되게 ENTP랑 ENTJ 대표님 많이 봤던 것 같아요. ENTP. 난데 ENTP? ENTP, ENTJ. 네네. 어. 근데 이게 뭐 일반적인 건 아니고 제가 만났던 대표님들은 MBTI로 따지면 보통 만나시면 외향적인 MBTI부터 묻는구나 학교보다. 뭐예요? 얘 뭐예요? 저 ENTP. 이 뭐야? 뭐 자기 자랑이야. 나도 오늘부터 이해돼. 그렇게 대표들을 많이 보다 보면 이제 여자 보는 눈도 막 생기겠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 결혼 안 하셨죠? 예. 몇 살이세요? 저 89년생. 아 89년생. 네네네. 이렇게 어깨가 힘듭니다, 여러분. 빨간색. 네. 이게 34년 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그쵸. 근데 쉽지 진짜 유학파 느낌으로 생겼었어. 근데 지금도 인기 많으실 것 네, 같은데. 인기는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흰머리가 많이 나가지고. 여자친구 있으세요? 여자친구는 현재는 네. 이제 헤어진 상태고요. 헤어진 상태. 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뭘 하길래 코로나가 문제가 되는 거죠? 코로나가 연애에 어떤 영향을? 아시아만. 그리고 이제 여자 볼 때도 이거 내가 내 시간과 열정을 투자할 만한가? 막 이런 걸 보세요. 되게 심사역들끼리 네. 이제 한 이제 2년차, 3년차 되는 심사끼리 만나서 하는 얘기가 비슷해요. 연애도 너무 어렵다. 이게 투자업을 하다 보니까 투자는 돈과 시간, 연애도 사실 어떻게 보면 돈과 시간을 맞네. 투자하는 건데 그럼 내가 누구의 주식을 사야 될까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주식 피킹이 가장 어려운 것처럼 어떤 여자분과 내가 가장 잘 맞을지 선택하는 게 좀 까다로워졌다. 그래서 막 이렇게 엄청 재고 회계사도 보잖아. 오늘 5만 원 저 썼네. 맨손만 보니까 5만 원에 2시간이면 알아야 안 그럼 이제 우리 심사장님은 아까 뭐 저희가 이제 향후 진로를 원래 묻는데 아, 네. 앞으로 이제 VC를 쭉 하시면서 이제 새로 차려서 이제 이쪽 업에서 이제 창업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거죠. 투자도 하나 일종의 실험이다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어서 이게 전 너무 재밌어서 그냥 60, 70까지 하고 싶은데 제가 나이 먹으면 저를 안 써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걸 차려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 예측했던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짤 희열이 있겠네요. 아, 그렇죠. 그럼 이쪽 관련된 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뭐 한마디 해주시던가 네네. 업으로서 자기 만족감 이런 것들 좀 있으신 거 마음이. 여기 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격증이 필요하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서요.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번 문을 두들겨 보시면 기회가 오는 그런 직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력직도 계속 지원할 수 있으니까 네네, 계속 맞아요. 한번 넣어보라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좋게 도움 되는 말. 수능 많이 쳐봐라 뭐 이런 거랑. 협회에서 하는 네. 교육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뭐 심사역 뭐 육성 교육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들으시면 이제 그 다음에 연결을 해주긴 하는데 비용이 비싸가지고 얼마요? 100, 200? 근데 그걸 이제 개인 돈으로 하라고 제가 추천드리는 게 괜히 그 사람들 돈 벌게 해주는 거. 그래도 뭐 그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VC에 대해서도 많이 알았네요. 네, 또 좋은 소스도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